얼마예요? 500. 그죠? 그러니까 바로 구하기가 어떻게 해요?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제 해설 있다고 해설을 보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멘트의 정의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모멘트를 어디를 취해야 될지, 그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이제 푸시면 돼요. 특히요, 여기 지금 표현 방식 쓰는데 어떻게 돼요? fy는 제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미지수가 어떻게 돼요? y방에 p만 들어가요. 미지수 안에 시카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풀려요. 그러니까 p를 먼저 구해야 되죠. 만약에 시그마 m은 제로를 먼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p와 x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다시 1로 구하고 어떻게 돼요? p를 구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쓸 때 잘 생각해 보고 쓰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예제 10번 볼게요. mr 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게 지금 물체가 어떤 거냐면 이게 물체예요. 그죠? 물체인데 이 물체에 이제 힘을 구해라, 아니 저기 모멘트 m.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트 m도 잘 보자고요. 이거 지금 이 물체에 적용하고 있는 외부의 작용력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 물체의 중심에 지금 작용하는 힘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점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회전이 발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회전인데 이 m은 뭘 의미할까요? 얘네들은 작용력이 일으키는 모멘트가 되는 거고, 얘는 반작용력이 되겠죠. 반작용 모멘트가 돼요. 반작용 모멘트. 그거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물체가 정지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기 힘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아요. 힘이 온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럼 뭐가 있냐면 이 물체가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한 점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시그마 f x는 제로, 시그마 f y는 제로, 이렇게 안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네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한 점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또 회전력이 발생해요. m은 제로.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점이라고 안 했죠.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니 여기를 생각하죠? 제가 비워놨어요. 이거 선택할 때 아까 위에 문제에서 봤죠. 그죠? 계산하기 편한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연습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위에 문제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요거. 자, 요 물체에서 이제 물체는 빼버렸어요. 물체는 빼버리고 다 자유물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체는 다 뭐로 그렸냐면 점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 여러분들은 맨날 이 중심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일단 자유물체적으로 그리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점이 안 움직인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여기 A점이라고 해보자고요. 요거 라지 A점. A점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되고 Y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돼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용력 중에 R만 어떻게 돼요? X방향과 Y방향 사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불력을 구해줘야겠죠. 그죠? 불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력 나누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다 끝났어요. 먼저 우리 이제 뭐냐면요. R과 세타 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구해보면 시그마 f x는 여기 y는 붙어있네요. y는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윗방향 플러스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방향은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r, 위로 간 게 r 사인 세타가 플러스고요. 밑으로 간 게 10은 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r 사인 세타는 10. 우리 이거 아까 앞에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에서도 r과 사인 나타내는 거 구하는 거 많이 해봤죠? 네. 그 다음에 시그마 f x는 제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놨어요. 그럼 x방향은 뭐 있어요? 25 r 코사인, 그 다음에 80. 근데 이 80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25, 그 다음에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은 제로. 그래서 r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55가 되나요? 55. 그죠? 5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 r을 갖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55라고 정리를 하면요. 요걸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r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55 사인 세타가 1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뭐가 돼요? 요게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55분의 10이 되죠? 아니, 10분의 55가 되죠? 이게 코사인, 저기, 탄젠트 세타가 요게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55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0.3도 나와요. 그럼 10.3도 나오니까 10.3도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어디다 넣으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R 값을 구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56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찾았죠? R하고 세타. 그 다음에 뭐 찾으면 되냐면 모멘트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우고 좀 볼게요. 지우고. 여기서 이제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트 취하려면 어디서 취하냐면 얘를 찾으려고, 발령 모멘트 찾으려고 어디서 취하냐면 여기서 찾아요. A에서. 그럼 보자고요. A에서 찾으면 25도 회전하죠.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점에서부터 거리가 요게 수직거리니까 20을 곱해야 되고요.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R도 지금 이렇게 죠. R 코사인. 여기도 20을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사인, 여기는 10을 곱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80은 얼마예요? 20을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은 이게 수직거리니까 또 얼마를 곱해요? 1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모멘트를 몇 개 계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해야 되죠? 그죠?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꽤 걸리죠. 귀찮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어디를 잡든 간에요. 이 물체는 어느 점을 위치를 잡든 간에 어디를 잡든 간에 얘는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그죠? 모멘트 합이 0이에요. 그러면 저 어디 잡냐면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두 개에 0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자기장 통과하니까 0이죠.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얘하고 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여기 MA를 잡으면 시그마 MA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하자고요. 얘는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가정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얘는 반시계 방향. 그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20.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A점까지의 거리는 추적거리 40이 되는 거죠? 플러스 80 곱하기 40.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럼 M은 어떻게 돼요? M은 48, 32. 3200 마이너스 얼마예요? 200.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M은 3000. 그죠? 그래서 요거 반시계 방향이 맞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3000에 우리 모멘트가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해 잘해줘야 돼요. 10번 같은 거. 이거 공무원 문제도 여러 형태로 밖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보면 다 왜들 이 중심에서 모멘트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우리가 관성 때문이겠죠. 하던 대로. 모든 거는 중심에 있으면 안 움직인다.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딱 박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물체의 중심에서 다 모멘트 취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물체는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모멘트를 어디서 취하든 간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에 작용하지 않는 힘, 이제 응용 문제들이 실전 문제죠. 실전 문제들인데, 이게 실전 문제가 뭐 위에 예제들도 다 실전 문제예요. 다 처음에 나왔던 문제 갖고 제가 문제 만들지 않았어요. 예. 제가 문제 만들 만큼 이렇게 저기 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르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예요. 그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렵고 뭐 쉽고를 떠나갖고 우리는 실무에 나가면 실제로 이제 뭐예요.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또는 시공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건물을 안전하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 중에도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역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냥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자꾸 우리 이해하려고 하고, 외우지 말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예.
다음 그림에서 같은 평면역에 있어서 P1, P2, P3, P4의 합력의 위치는 5점에서 얼마의 거리에 있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합력의 위치. 합력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는 그냥 윗방향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합력이요. 윗방향. 그리고 그 위치도 뭐 3 사이에 있든 2 사이에 있든 어디에다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 A점에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X, 우리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예.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이제 어디서 구하라면 5점에서 구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5점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5점에서 모멘트를 취해도 되는데 5점에 대한 건 여기 풀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A점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A점에서 우리가 구한 거리에서 어떻게 돼요? 전체 거리에서 전체 거리가 얼마냐면 9죠, 9. 9 빼기 X바 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밑에 문제하고 맞나 한번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R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력 R. R을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데 시그마 F Y는 0.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P1은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8. P2도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4. R은 윗방이니까 플러스 R. 그 다음에 6톤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6. 그 다음에 P4는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그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돼요? R은 6 0 0 하면 요거 6이니까 16이 되죠. 16. 16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윗방향 맞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뭐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나오고, 그죠? 그리고 아래 방향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시그마 M A는 0. 그래서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P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A점 통과하니까 모멘트 안 일으켜요. 그 다음에 P2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P3는 반시계 방향, P4는 시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R은 반시계 방향. 그죠? 그 시계 방향이니까 P1은 안 일으키니까요. 0이고 P2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2. 그 다음에 P3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곱하기 A점까지의 거리가 5. 그죠? 그 다음에 P4는 플러스 10 곱하기 4에다 3 더하니까 7. 그죠? 그 다음에 R은 반시계 방이니까 R 곱하기 X 바 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 R, X 바는 여기 4, 2, 8.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5, 6, 30. 그 다음에 플러스 70.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여기로 써줄게요.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40에다가 이게 48이 되고요. 이게 16.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 6, 18. 그죠? 요거 3. 그죠? 그래서 3m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볼까요? 여기 5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나요? 5점까지의 거리는 9에다가 3 빼니까 6 나오죠, 이게. 그죠? 예. 6m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구하든 뭐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 5점에서 구한 것도 한번 보자고요. 시그마 FY는 0. 그죠? 윗방향 플러스. 그래서 R 플러스 6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윗방향으로 가는 거, 요건 아랫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위로 16. 그죠? 그 다음에 5점에 대한 모멘트 지은 거죠. 시계방향 플러스라고 할게요. 5점. 그죠? 그래서 요거 힘에서 5점까지의 거리가 x죠. 우리 x로 놨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첫 번째 힘은 8 곱하기, 그죠? 얘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8 곱하기 얼마가 돼요? 5점까지의 거리가 9. 그죠? 그 다음에 4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4 곱하기 5점까지의 거리가 7. 그죠? 그 다음에 6은 시계 방향.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6 곱하기 5점까지의 거리가 4. 그죠? 그 다음에 P4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5점까지의 거리가 2 해서 구하니까 6m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자, 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4개의 힘이 작용할 때 D점에 대한 모멘텀을 그랬어요. D점에 대한
그래서 우리 지점에 대한 거 구하는데, 합력은 그냥 아무 데나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합력, R. 그죠? 그 다음에 거리, X.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R부터 구해볼까요? R부터 구하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요. 이거 합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점에 대한 그냥 모멘트 구하라고 되어 있네. 이건 더 쉬운 문제네요. 그죠? 예. 4개의 힘이 작용할 때 지점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구분하자고요. R자의 힘으로 구해보자고요. R자 힘으로. 그죠? R자 힘으로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25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20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을 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쪽에 생기는 건 반작용력, 이쪽에 생기는 건 작용력을 표시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일단 R자 모멘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R자 모멘트. R자 모멘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시계 방향, 그죠? mg. 그래서 25 곱하기 15, 요거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 곱하기 얼마요? 지점까지 거리가 3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30 곱하기 요거 45에다가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55가 되죠. 55. 그럼 이 값은 플러스 나와요. 그럼 플러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R자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게 우리 이제 뭐가 돼요? 반작용 모멘트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mg. 그죠? 네. 그래서 mg.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해야 돼요. 이거. 여기. 가정을요. 이거는 반작용인데 가정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반작용력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반작용력으로. 그래서 mg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어요. 시그마 mg는 제로,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시계 방향으로 가정했죠. mg.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5 곱하기 15, 그 다음에 플러스 30 곱하기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45, 그 다음에 플러스 30 곱하기 55 이렇게 돼요. 그죠? 제로. 그래서 우리가 mg를 걸보면 mg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곱하기 30, 플러스 20 곱하기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곱하기 5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025 톤퍼 메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R자인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죠. 그죠? R자인과 반작용력. 그죠? 반력.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트에서 제가 왜 자꾸 이걸 해드리냐면 이 방향 때문에 크기는 잘 구해요. 크기는 잘 구하는데 자기가 지금 R자임으로 구했는지 반작용력으로 구했는지 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역학 좀 잘한다는 친구들도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 자, 예제 3번 보자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쇠의 힘이 평형 상태에 있다면 C점에 적용하는 힘 P와 BC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에 구조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구조물이 빠져 있는데 여기다 구조물을 하나 넣자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조물의 A점에 300kg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B점의 윗방향으로 500kg 작용하고 있고요. C점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랫방향으로 P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X예요. 그래서 여기 X도 구하고 P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구조물이 우리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F, Y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지수가 지금 두 개예요. 요것도 구해야 되고, 요것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또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은 뭐예요? 이 물체는 정지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정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fy는 제로를 쓰게 되면 해당 방향에 y 방향이면 300, 200, p예요. 그러니까 p가 결정이 되죠.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니까. 식 세워봐요? 식 세워보면 아랫방향 플러스로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플러스 p는 제로. 그러니까 p 나오잖아요. 식 하나에 모르는 미지수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지금 미지수 또 있으면 이 식 갖고 안 풀리죠. 예. 그래서 p는 얼마예요? p는 200. 그죠? 일단 200짜리 우리 50%는 맞췄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취하는데 A점 취하면 어떻게 돼요? A점 취하면 2 플러스 X 이런 식이 나오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잡는 거죠? B점 잡자고요. B점. B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 플러스로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죠. 그럼 300.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점까지 오거든요. 2. 그 다음에 우리 요거 P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플러스 P 곱하기 B점까지 오거든요. X. 제로. 그죠? 그래서 px는 얼마냐면 600이 되죠. 600. 근데 x는 p 값을 아니까 p 값이 얼마냐면 200. 그죠? 200분의 600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 네, 3m. 이게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역계에서 합력 r의 위치 x의 값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r과 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합력은 윗방향으로 가정을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합력부터 구해보자고요. 시그마 f y는 제로. 그죠? 그래서 여기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위토는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 5토는 윗방이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1토는 아랫방이니까 마이너스 1. R은 우리가 위로 가정했으니까 플러스 R은 제로. 그죠? 그래서 R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죠? 2톤이고, 우리 방향은 아랫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요거 마이너스가 그대로 쓸 거예요. 요거 합력 가정한 거 안 바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M, O는 제로, 그죠? 네.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플러스 하자고요. 그러면 2톤은 시계 방향이 되고 있죠? 2 곱하기 5점까지의 거리가 4, 그죠? 그 다음에 우리 r은 위로 가정했으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5점까지 거리는 x, 그죠? 그 다음에 5토는 또 반시경이 되니까 5 곱하기 5점까지 거리는 8. 그 다음에 더하기 1토는 시계 방향, 그죠? 1 곱하기 5점까지 거리가 12, 제로,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x는 얼마 되니? 요거 8.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죠. 그죠? 5, 8, 40.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죠? 그리고 우리 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얼마가 되나요? 20이니까 10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1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점에서 오른쪽 10 떨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평행력이 작용할 때 합력 R의 위치 X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합력 R의 위치 X. R 값도 구해야 되고, X 값도 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또 R은 요번에 아랫방향으로 가져있네요. 그죠? 그래서 R 먼저 구해볼까요? 시그마 F Y는 제로. 그죠?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이제 놨어요. 아랫방향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요. 2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300은 2니까 플러스 300, 마이너스 R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은 500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0. 그죠? 그래서 200kg이고요. 얘는 실제로 적용한 거 윗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방향만 그냥 알아두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X 갖고 하면 되죠? 시그마 N, 우리 여기 A라고 할까요? MX인데, X거리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X 이렇게 표시했어요. MA는 제로. 그래서 여기 A점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니까